오늘 이야기는 한 장의 빨간 베레모에서 시작됩니다. 군대에 간 아들의 첫 면회를 앞둔 어머니. 아들이 멋진 모자를 써서 와달라고 부탁하자 오랫동안 간직해온 빨간 베레모를 꺼냅니다. 하지만 해병대 부대 앞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민간인이 해병대 베레모를 착용했다는 이유로 면회가 거부당합니다. 1시간이 넘도록 벤치에 앉아 기다리던 그에게는 더욱 충격적인 모욕까지 가해집니다.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여성이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과연 이 평범해 보이는 어머니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빨간 베레모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1초 구독과 좋아요는 늘 힘이 됩니다. 조용한 집 안에서 옷장 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윤하정은 옷걸이 사이로 손을 뻗어 깊숙이 보관된 빨간 베레모를 꺼냅니다. 천소리가 부드럽게 스르륵 울리면서 그의 손끝에서 모자의 촉감이 전해집니다. 오래된 천의 질감이지만 여전히 단단하고 생생합니다. 이 모자는 단지 천 조각이 아닙니다. 제 시간과 피 그리고 자존심이죠. 윤하정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무게감이 담겨 있습니다. 모자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며 오랜 시간 동안 간직해온 기억들이 스며든 빨간 천을 바라봅니다. 베레모의 빨간색은 여전히 선명하지만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작은 실밥들과 미세한 색바램이 이 모자가 겪어온 시간을 말해줍니다. 그때 휴대폰 진동이 울립니다. 화면에 승민이라는 이름이 떠오르고 윤하정은 모자를 한 손에 들고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승민아. 엄마, 안녕하세요. 내일 면회 오시는 거 맞죠? 아들의 목소리는 젊고 힘차지만 어딘가 그리움이 섞여 있습니다. 군대에 간 지 이제 2달째 첫 면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하정은 모자를 내려다보며 잠시 침묵합니다. 그럼 물론이지 오전 10시에 갈게. 엄마, 보고 싶어요. 그런데 면회 때 뭔가 특별한 것 가져다 주실 수 있나요? 다른 애들 엄마들은 다 뭔가씩 가져오던데. 윤하정은 손 안의 모자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이 모자만큼 특별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아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엄마의 모습으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음식 같은 건 반입이 안 될 테고, 그냥 엄마가 가는 게 선물 아닐까? 하하, 그것도 맞네요. 그런데 엄마, 혹시 뭔가 멋진 모자 같은 거 있으세요? 다른 애들 보면 부모님들이 군인처럼 보이는 모자 쓰고 오시던데 뭔가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윤하정의 시선이 모자에 고정됩니다. 승민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옵니다. 그런 모자 하나 있긴 해. 정말요? 그럼 그거 쓰시고 오세요.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윤하정은 씁쓸하게 미소를 짓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자랑거리이지만 이 모자가 가진 진짜 의미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알겠어. 그럼 내일 봐. 네, 엄마. 사랑해요. 전화가 끊어지고 윤하정은 다시 모자만을 바라봅니다. 빨간 베레모를 천천히 머리에 써봅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여전히 당당하고 위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저 평범한 엄마이고 싶었죠. 아무런 계급도 역할도 없이. 윤하정의 독백이 조용히 울려 퍼집니다. 이 모자를 쓰고 가면 단순한 면회가 아닌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모자를 조심스럽게 다시 손에 들고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옷장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집안의 조용함 속에서 윤하정의 결심이 서서히 굳어집니다.
다음 날 오전 해병대 위병소 앞에 검은색 세단이 천천히 정차합니다. 차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윤하정이 내립니다. 그의 머리에는 어제 꺼낸 빨간 베레모가 단정하게 씌워져 있습니다. 구두 소리가 아스팔트 위에서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며 그의 걸음걸이는 자연스럽게 군인의 그것과 닮아 있습니다. 해병대 부대 입구는 엄숙한 분위기로 가득합니다. 철문과 위병소 그리고 경계 근무를 서는 군인들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아침 햇살이 베레모의 빨간색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가운데 윤하정은 가방을 어깨에 메고 위병소 쪽으로 천천히 걸어갑니다. 매 걸음마다 신중함이 묻어나지만 동시에 흔들림 없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위병소에서 근무 중이던 정태수 중사가 윤하정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의 시선은 즉시 빨간 베레모에 고정됩니다. 무언가 어색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옆에 있던 박수영 하사와 눈빛을 주고받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에는 의구심이 가득합니다. 윤하정이 위병소에 가까워질수록 주변의 시선들이 하나둘씩 그에게 집중됩니다. 베레모를 쓴 중년 여성의 모습이 일반적인 면회객과는 다르게 보이기 때문인지 경계 근무를 서던 다른 군인들도 호기심 어린 눈길을 보냅니다. 윤하정은 이러한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태연하게 걸음을 이어갑니다. 정태수 중사가 앞으로 나서며 윤하정을 막아섭니다. 그의 표정에는 의구심과 함께 약간의 불쾌감이 섞여 있습니다. 베레모를 쓴 민간인 여성이라는 조합이 그에게는 매우 어색하고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 모자 관광지에서 파는 기념품 아닙니까? 정태수의 말투에는 조롱과 무시가 섞여 있습니다. 윤하정은 잠시 침묵하며 정태수를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에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차분함 속에서 깊은 무언가가 흐르고 있습니다. 직접 받은 겁니다. 윤하정의 대답은 간단하지만 확고합니다. 정태수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해병대 베레모를 직접 받았다는 말이 그에게는 전혀 믿기지 않습니다. 여긴 민간인 출입인데요. 면회 불가입니다. 정태수의 단호한 선언과 함께 상황은 경직됩니다. 윤하정은 그의 말을 듣고 잠깐 생각에 잠깁니다.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막상 직면하니 마음이 복잡합니다. 아들 승민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칩니다. 박수영 하사가 조심스레 상황에 개입하려 합니다. 그의 표정에는 미안함과 함께 무엇인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선임인 정태수의 단호한 태도 앞에서 쉽게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하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단순한 면회가 이렇게 복잡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서기에는 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승민에게 한 약속도 있고 무엇보다 이 베레모가 가진 진짜 의미를 생각하면 쉽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정태수 중사의 시선은 여전히 베레모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이 상황은 명백한 군복 불법 착용으로 보입니다. 민간인이, 그것도 여성이 해병대 베레모를 착용하고 부대에 나타난 것 자체가 그에게는 매우 부적절하고 무례한 행위로 받아들여집니다. 윤하정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합니다. 이 베레모를 쓰고 온 것이 옳은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평범한 엄마의 모습으로 왔어야 했는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모자가 자신에게 가지는 의미를 생각하면 함부로 벗을 수도 없습니다. 정태수 중사의 강경한 태도 앞에서 윤하정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납니다. 위병소 앞 벤치에 앉으며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벤치에 앉는 소리가 작게 울리고 이어서 깊은 한숨 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아들을 만나러 온 단순한 면회가 이렇게 복잡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베레모를 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갑자기 우스꽝스럽게 느껴집니다. 정태수의 말대로 관광지 기념품을 쓰고 온 철없는 중년 여성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모자가 자신에게 가지는 진짜 의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박수영 하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그의 표정에는 미안함이 가득합니다. 선임의 강경한 태도와 면회객에 대한 예의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역력합니다. 모자는 잠시 보관해 드릴 수도 있는데 박수영의 제안은 조심스럽고 배려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윤하정에게는 그 선의조차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베레모를 벗는다는 것은 단순히 천조각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 일부를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괜찮아요. 전 그냥 아들의 엄마입니다. 윤하정의 목소리는 담담하지만 그 안에는 체념과 함께 깊은 상처가 섞여 있습니다. 아들의 엄마라는 역할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감정들이 꿈틀거립니다. 이 베레모는 단순한 모자가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군인으로 살아온 자신의 삶 전체를 상징합니다. 정태수 중사는 여전히 위병소에서 윤하정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의심과 함께 약간의 승리감이 섞여 있습니다. 민간인 여성이 해병대 베레모를 착용한 부적절한 행위를 바로잡았다는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윤하정은 벤치에 앉아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느낍니다. 아들 승민이 면회실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렇게 입구에서 발목이 잡힐 줄은 몰랐습니다. 손목시계를 보니 면회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른 면회객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모두 평범한 차림의 가족들입니다. 아버지들은 단정한 셔츠나 평상복을 입고 있고 어머니들은 소박한 원피스나 블라우스 차림입니다. 그들은 별다른 제지 없이 위병소를 통과해 면회실로 향합니다. 윤하정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선택을 되돌아봅니다. 왜 굳이 이 베레모를 써야 했을까? 아들의 부탁이었다고는 하지만 결국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자신의 결정이었습니다. 평범한 엄마의 모습으로 왔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듭니다. 이 베레모는 자신이 살아온 삶의 정당한 결과물입니다.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밤을 새우며 나라를 지키고 부하들을 이끌고 어려운 결정들을 내려온 시간들이 이 작은 천조각 안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박수영 하사가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민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선임의 지시와 면회객에 대한 예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윤하정은 그런 박수영의 모습을 보며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자신 때문에 젊은 군인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막막합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아들과의 약속된 면회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윤하정의 마음속에는 조급함과 함께 무력감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벤치에 앉은 지 1시간이 넘어가면서 윤하정의 인내심도 서서히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다른 면회객들은 모두 순조롭게 통과해 가족들과 만나고 있는데 자신만 이렇게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 점점 더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손목시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니 면회 시간의 절반이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들 승민이 면회실에서 혼자 기다리고 있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윤하정은 베레모를 만지작거리며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이 모자를 봤던 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해병대 최초의 여성 준장으로 진급하던 그 순간 수많은 시선들과 의심스러운 눈빛들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남성들만의 영역이라 여겨졌던 곳에서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새삼 떠올립니다. 주변에서 정태수 중사와 다른 군인들의 대화가 들려옵니다. 그들은 윤하정이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으면서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치 그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더욱 모욕적으로 느껴집니다. 요즘 여군들이 너무 나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자기 위치를 알았는데. 맞아요. 특히 간부들 중에 여자들이 늘어나면서 부대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있어요. 정태수 중사가 동료들과 나누는 이야기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갑니다. 윤하정은 그들의 말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쥡니다. 이런 인식이 아직도 군대 곳곳에 남아있다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해병대의 여군이요? 보여주기용이잖아요. 실전은 남자들이 합니다. 정태수의 그 말이 윤하정의 귀에 또렷하게 들립니다. 순간 그녀의 몸이 굳어집니다. 수십 년간 군인으로 살아오면서 수없이 들었던 말이지만 오늘만큼은 참기 어려운 모욕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아들을 만나러 온 이 자리에서, 그것도 자신이 평생을 바쳐 봉사한 조직에서 그런 말을 듣는다는 것이 더욱 견디기 힘듭니다. 윤하정의 머릿속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의 기억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갑니다. 혹독한 훈련을 견뎌내며 동기들보다 2배, 3배 더 노력했던 시절들, 남성 부하들의 의심 어린 시선을 받으며도 묵묵히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했던 날들, 전투 상황에서 냉철한 판단으로 부하들의 생명을 구해낸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박수영 하사가 정태수 중사의 말을 들으며 불편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도 여군들과 함께 근무해 본 경험이 있고 그들의 능력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임 앞에서 반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윤하정은 천천히 벤치에서 일어납니다. 그의 움직임에는 결연함이 배어 있습니다.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이 섭니다. 이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아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고 이런 부당한 대우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터치합니다. 버튼을 누르는 소리가 작게 들리고 곧이어 전화 발신음이 울려 퍼집니다. 정태수 중사와 박수영 하사가 윤하정의 행동을 주시합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을 받지만 여전히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는 동안 윤하정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아니면 그냥 조용히 물러서는 것이 나을지 고민됩니다. 하지만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곳을 찾을 다른 여성 면회객들, 그리고 군에서 복무하고 있는 모든 여군들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합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윤하정의 목소리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울려 퍼집니다. 국방부 자문관 윤하정 준장입니다. 포항 해병 제1사단 위병소 앞입니다. 즉시 감찰 대응팀 요청합니다. 그 순간 위병소 앞의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정태수 중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집니다. 준장이라는 단어가 그의 머릿속에서 메아리칩니다. 자신이 방금까지 무시하고 조롱했던 상대가 준장이라는 현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박수영 하사 역시 당황한 표정으로 윤하정을 바라봅니다. 주변의 다른 군인들도 전화 내용을 들으며 하나둘씩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준장이라는 계급이 가지는 무게감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해병대에서 여성 준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점차 이해하게 됩니다. 전화 통화가 끝난 후 위병소 주변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뀝니다. 정태수 중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말을 잇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방금까지 무시하고 조롱했던 상대가 준장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손에서는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고 목구멍이 바짝 마르는 것을 느낍니다. 군 생활 10여 년 동안 이런 상황은 처음입니다. 박수영 하사는 빠르게 머릿속으로 상황을 정리하려 노력합니다. 방금 전까지의 모든 상황들이 빠르게 재생됩니다. 준장님을 이렇게 대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동시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걱정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그는 정태수와는 달리 윤하정에게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려 했기 때문에 조금은 마음이 편합니다. 윤하정은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하지만 눈빛에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냥 아들의 엄마로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이상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주변의 다른 군인들이 하나둘씩 상황을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위병소 근처에서 근무하던 병사들과 하급 간부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준장이라는 계급이 가지는 무게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들에게 이 상황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윤하정은 다시 벤치에 앉으며 시간을 확인합니다. 감찰팀이 도착하기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동안 이 어색한 침묵을 견뎌내야 합니다. 정태수 중사는 여전히 얼어붙은 상태로 서 있고 박수영 하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이때 위병소 안에서 다른 간부가 나옵니다. 상황을 파악한 것 같은 그가 정태수에게 뭔가 속삭입니다. 정태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집니다. 아마도 윤하정의 정체와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받은 것 같습니다. 윤하정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낍니다. 자신이 원했던 것은 단순히 아들을 만나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큰 소동이 벌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일이 필요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군대 내 성차별과 편견은 이런 식으로라도 바로잡혀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베레모를 다시 한번 만져보며 지난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이 모자를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편견을 견뎌내야 했는지 새삼 떠올립니다. 남성 중심의 조직에서 여성으로서 인정받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는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아야 했는지 생각해 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위병소 주변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다른 면회객들도 뭔가 평상시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차량 소리가 들려옵니다. 검은색 승용차 2대가 위병소 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차량들이 정차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감찰팀이 도착한 것입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 중 한 명이 임대혁 중령입니다. 그는 군기가 바짝 든 모습으로 윤하정 쪽으로 걸어옵니다. 뒤따라 몇 명의 헌병들과 감찰 요원들이 함께 따라옵니다. 이들의 등장으로 위병소 앞의 분위기는 더욱 경직됩니다. 임대혁 중령이 윤하정을 발견하고 급히 다가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함과 함께 죄송함이 가득합니다. 윤하정 준장의 명성과 군에서의 위치를 잘 알고 있는 그에게 이 상황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임대혁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즉시 정태수 중사를 향해 돌아서며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정태수 중사, 지금 즉시 설명해 보시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정태수 중사는 완전히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며 더듬거리기만 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켰는지 이제야 완전히 깨닫게 됩니다. 윤하정은 임대혁 중령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베레모 착용에 대한 부당한 제재, 성차별적 발언, 그리고 면회 거부까지 모든 상황을 조리 있게 설명합니다. 임대혁의 얼굴은 설명을 들을수록 더욱 어두워집니다. 감찰 요원들이 주변 증인들과 관련자들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박수영 하사도 조사를 받게 되고 다른 목격자들도 하나씩 진술을 하게 됩니다. 위병소 앞은 완전히 수사 현장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임대혁 중령의 얼굴은 상황을 파악할수록 더욱 심각해집니다. 그는 정태수 중사를 향해 직무정지 조치를 내리겠다고 선언하지만 윤하정의 반응은 예상과 다릅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다른 방향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를 징계하기보다 교육의 기회를 주세요. 변화는 이해에서 시작되니까요. 윤하정의 말에 임대혁 중령은 물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대함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태수 중사는 더욱 당황한 표정으로 윤하정을 바라봅니다. 자신을 그토록 무시하고 모욕했는데도 징계 대신 교육을 제안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윤하정은 이어서 자신의 생각을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런 인식의 문제는 처벌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숨어들 뿐이죠.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왜 이런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감찰 요원들이 주변 증인들과의 조사를 마치고 돌아옵니다. 박수영 하사의 증언을 통해 정태수 중사의 성차별적 발언과 부당한 면회 거부 조치가 명확히 확인됩니다. 다른 목격자들 역시 비슷한 내용의 진술을 제공합니다. 임대혁 중령은 윤하정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해 봅니다. 확실히 단순한 징계보다는 근본적인 의식 개선이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정태수 중사에게는 성평등 교육과 함께 일정 기간의 보직 변경을 명령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대 전체에 대해서도 인권 및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혁의 결정에 윤하정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 정도면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 일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때 면회실 쪽에서 한 명의 젊은 군인이 급하게 뛰어나옵니다. 이승민입니다. 어머니가 오기로 한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나타나지 않자 무슨 일인지 확인하러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위병소 앞에 헌병차와 감찰 요원들이 있는 것을 보고 더욱 당황합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는 어디 계시죠? 승민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당황이 가득합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벤치에 앉아 있는 윤하정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어머니 주변에 이렇게 많은 군 관계자들이 있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임대혁 중령이 승민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윤하정을 다시 한번 바라본 후 승민에게 다가갑니다. 이승민 이등병, 어머니는 해병대 최초의 여성 준장이시다. 임대혁의 말에 승민은 완전히 얼어붙습니다. 준장이라는 말이 귀에 들어오지만 바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준장이라니, 그것도 해병대 최초의 여성 준장이라니, 이런 사실을 왜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진짜요? 어머니가 준장님이세요? 승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습니다. 충격과 함께 갑작스러운 자부심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왜 그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의문도 생깁니다. 윤하정은 아들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줄은 몰랐습니다. 계획했던 평범한 면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변의 다른 군인들도 승민과 윤하정의 관계를 알게 되면서 더욱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해병대 최초의 여성 준장의 아들이 자신들과 함께 복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승민은 천천히 어머니 쪽으로 걸어갑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혼란과 함께 점점 커져가는 존경심이 담겨 있습니다. 어머니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어머니가 아니라 군에서 최고의 지위에 오른 여성을 보고 있습니다. 어머니, 왜 그동안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승민의 질문에는 서운함과 함께 궁금증이 섞여 있습니다. 친구들이 부모님 자랑을 할 때마다 자신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곤란했던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만약 어머니의 진짜 정체를 알았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윤하정은 아들의 질문을 받으며 깊은 한숨을 쉽니다. 이제 모든 것을 설명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왜 자신의 정체를 숨겼는지, 왜 그냥 평범한 어머니로 지내고 싶었는지 말해야 합니다. 감찰 요원들은 조사를 마무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니라 군 조직 내 성차별 문제를 드러낸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군 전체에 걸쳐 관련 교육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승민의 질문 앞에서 윤하정은 잠시 침묵합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직 아들과의 대화에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털어놓을 때가 온 것입니다. 승민아, 잠깐 저쪽으로 가서 이야기하자. 윤하정은 아들의 손을 잡고 위병소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향합니다. 임대혁 중령과 감찰 요원들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기다려줍니다. 모자와 아들 사이에 중요한 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승민은 어머니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진 자신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어머니의 모습과 방금 알게 된 진실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 큽니다. 어머니, 정말 해병대 준장이세요? 그것도 최초의 여성 준장이라고요? 승민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뉘앙스가 섞여 있습니다. 윤하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눈을 바라봅니다. 그래, 맞다. 하지만 내게는 그냥 엄마였으면 좋겠었어. 윤하정의 말에 승민은 더욱 혼란스러워합니다. 왜 이런 대단한 사실을 숨겨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이 조그만 회사 과장만 되어도 자랑스러워하는데 자신의 어머니는 군에서 최고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숨겼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왜요? 이렇게 대단한 일을 왜 숨기셨어요? 저는 어머니가 그냥 평범한 주부인 줄 알았어요. 윤하정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자신의 마음을 정리합니다. 이 대답은 신중해야 합니다. 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의 진심이 전해질 수 있도록 말해야 합니다. 승민아, 엄마가 군인이라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이기도 해. 특히 여성 군인으로 산다는 것은 더욱 그래.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엄마는 고민했어. 내가 엄마의 그림자에 가려져 살게 될까봐. 윤하정의 목소리에는 지난 수십 년간의 고민과 걱정이 담겨 있습니다. 아들을 키우면서 항상 마음 한구석에 있었던 걱정이었습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불리길 바랐어. 내 그림자 아닌
내 빛으로 살길 바랐거든. 이 말을 듣는 순간 승민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이제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자부심이 밀려옵니다. 어머니, 하지만 저는 어머니가 자랑스럽습니다. 정말로요. 승민의 진심 어린 말에 윤아정도 감정이 벅차오릅니다. 그동안 옳은 선택이었는지 늘 고민했던 일이었는데 아들의 반응을 보니 안심이 됩니다.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승민의 말을 들으며 윤아정은 복잡한 감정을 느낍니다.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함께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민아, 엄마가 준장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야. 엄마의 계급이나 지위 때문이 아니라 내 자신의 노력과 인격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 윤아정의 말에는 어머니로서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성취보다도 아들의 올바른 성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승민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말합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어머니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두 사람의 감동적인 대화를 지켜보던 주변 사람들도 모두 숙연해집니다. 임대혁 중령은 이런 장면을 보며 군인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태수 중사는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며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합니다. 윤아정이 단순히 계급이 높은 군인이 아니라 한 사람의 어머니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절감합니다. 박수영 하사도 이 광경을 보며 많은 것을 배웁니다.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그리고 관대함과 용서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깨닫게 됩니다. 윤아정과 승민은 서로를 껴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거리감이 이 순간 모두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진정한 이해와 소통이 이루어진 순간입니다. 이제 면회를 제대로 해볼까? 엄마가 내게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 정말 많거든. 윤아정의 제안에 승민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야 진짜 면회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다시 포항 해병대 제1사단 위병소 앞에 검은색 세단이 정차합니다. 차에서 내리는 윤아정의 모습은 한 달 전과 같지만 주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여전히 빨간 베레모가 씌워져 있고 구두 소리가 아스팔트 위에서 규칙적으로 울려 퍼집니다. 위병소에서는 박수영 하사가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윤아정을 발견한 그는 즉시 정중하게 경례를 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존경심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한 달 전에 그 사건 이후로 박수영의 인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준장님. 오늘도 면회 오셨나요? 박수영의 인사에 윤아정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별 문제 없이 들어갈 수 있겠죠? 물론입니다. 그런데 준장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박수영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그의 표정에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그 모자는 우리 위병소의 자부심이에요. 준장님이 오신 이후로 부대 전체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박수영의 말에 윤아정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사건 이후로 이 부대에서는 성평등 교육이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모든 구성원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보다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변화하려고 노력하신 결과겠죠. 진정한 변화는 강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니까요. 윤아정은 면회실로 향하면서 지난 한 달간의 변화들을 떠올립니다.
정태수 중사는 약속대로 성평등 교육을 받았고 현재는 다른 부서에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참여했던 교육이었지만 점차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면회실에 도착하자 승민이 이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 떠 있습니다. 자신감과 자부심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어머니의 진정한 정체를 알게 된 후 승민은 군 생활에 대한 자세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승민의 인사는 이전보다 훨씬 당당하고 밝습니다. 윤하정은 아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낍니다. 승민아,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니? 정말 좋아요, 어머니.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승민의 표정이 진지해집니다. 윤하정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궁금해하며 아들을 바라봅니다. 어머니의 이야기가 부대 전체에 알려지면서 저를 보는 시선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이제는 정말 자랑스러워요. 승민은 이어서 지난 한 달간 자신이 경험한 변화들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동기들과 선임들이 어머니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군 생활에 대한 목표의식이 뚜렷해졌다고 말합니다. 어머니처럼 훌륭한 군인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어머니가 이루신 성과를 뛰어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승민의 당찬 포부에 윤하정은 감동을 받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걱정했던 일들이 기우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그림자에 가려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승민아, 엄마는 내가 엄마를 뛰어넘기를 진심으로 바라.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니까.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미래에 대한 계획으로 이어집니다. 승민은 군사학과 진학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고 윤하정은 아들의 선택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답합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윤하정은 베레모를 벗어 승민에게 건네줍니다. 이건 잠깐 만져보기만 해. 언젠가 내가 직접 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엄마가 잘 보관하고 있을게. 승민은 조심스럽게 베레모를 받아듭니다. 그 무게감이 단순히 1000조각의 무게가 아니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 작은 모자 안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들과 희생, 그리고 성취를 생각하니 숙연해집니다. 어머니, 이 모자의 무게를 이제야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승민의 말에 윤하정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아들도 이 베레모가 가진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윤하정은 다시 한번 위병소를 지나갑니다. 박수영 하사는 물론 다른 근무자들도 모두 정중하게 인사를 합니다. 한 달 전에 그 어색하고 불편했던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없습니다. 차에 오르며 윤하정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집니다. 베레모를 쓰고 온 것, 상황이 복잡해졌을 때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문제를 해결한 것, 그리고 아들에게 진실을 말한 것까지 모든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해병대 부대를 바라보며 윤하정은 조용히 독백합니다. 이 모자는 장식이 아닙니다. 내가 군인으로 엄마로 살아낸 시간의 증표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만족감과 함께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의 경험이 또 다른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윤하정은 집으로 향하는 길을 떠납니다. 베레모는 여전히 그의 머리 위에서 붉은 빛을 발하며 새로운 이야기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몇 달 후, 어머니, 저 부소대장으로 임명됐어요. 그리고 군사학과 진학도 결정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의 그림자가 아닌 자신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윤하정은 거실 한쪽에 걸려있는 빨간 베레모를 바라봅니다. 이제 그 모자는 숨겨야 할 비밀이 아닌 자랑스러운 역사가 되었습니다. 언젠가 내가 받게 될 그 모자가 더 많은 이야기를 담을 수 있기를. 윤하정의 조용한 바람과 함께 빨간 베레모는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질 희망의 상징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